여러분들 그 40번 같은 경우에는요 수압이 두 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뭐 생김새가 양쪽으로 기둥 두 개 튀어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유심히 보시면은 정면도에 R200 정면도에 R2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우측면도에 보시게 되면은 R50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R200과 50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이제 수액 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수액 커팅 또는 수액 곡면. 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튀어나온 양 기둥 있죠? 그 기둥도 정면도를 보시게 되면 R400이 있고요. R400. 그 다음에 우측면도를 보시게 되면 R70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수액 커팅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선은 이제 주의할 점은 얘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안쪽 부분 있죠? 낮은 부분부터 작업을 진행하셔야지 나중에 이중 작업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위에 거 먼저 하다가는 아래 거 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다. 따로따로 작업하는데 그 중에 이제 가운데 걸 먼저 해주는 게 좋다. 그 순서만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거를 먼저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이제 새 파일 가시고 파트에 확인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얘도 이제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시는 게 좋고, 정면 스케치 센터로 둬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을 하나 그려가지고요, 그 사각형 홈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사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가로는 36이 나와 있어요. 36. 그 다음에 세로는 30이 나와 있네요. 30. 그 다음에 원점 있죠? 화면상의 원점에 센터로 몰아주시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몰아줍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요, 얘는 3.5에요. 3.5. 그러니까 호가 들어가요. 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호를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이 선은 이제 보조선 역할로 바뀌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3.5가 하나 들어가 주셔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3.5가 하나 들어가 주셔야 돼요. 3.5가 들어가지고 이 원호와 이 보조선은 탄젠트 묶어주셔야겠고, 위치상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점과 이 원점은 수직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R값은 얼마가 되냐면 100 들어가죠. 100.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적당히 좀 조절해 주세요. 거리값 넣어볼까요? 거리값을 한 46 정도 집어넣겠어. 46 정도 집어넣으면 적당할 것 같아요. 10mm 띄어서. 그럼 얘도 반띵 해줘야겠네요. 46 나누기 2 하면 23 정도. 이렇게. 원래 치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46이라는 치수를 안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1차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대칭 복사 들어가요. 대칭 복사를 하나 들어가 주셔야 되겠고, 대칭 복사 들어가려면 가운데 보조선 하나 들어가야겠네요. 보조선 하나 들어가셔야 되겠고, 얘를 보조선 바꿔주시고. 근데 그리다 보니까요, 요거는 또 필요 없는 부분이 되나요, 요거? 얘도 솔직히 수직선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그렸는데, 요건 또 그렇게 불필요한 요소가 돼버렸습니다. 얘도 보조선 바꿔주시고. 그러니까 요 지금 그렸던 직사각형은 다 보조선을 바꿔주세요. 다 됐으면은, 이제 요소 대칭 복사를 해가지고, 이 원호를 중심선 기준으로 해서 대칭 복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필요한 건 요 형상이죠. 요 형상 R100짜리 원호 2개. 그리고 다 되셨으면은 얘를 닫아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끝점과 끝점 연결 닫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은 여기까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형상은 폭 36mm가 현재 보이는 건데 일부러 더 키운 거죠. 36mm보다 크게.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를 돌출하시면 돼. 돌출은 높이가 10mm보다 크게 한 20mm 정도 널널하게 띄워주시면 되겠고, 얘는 이제 각도가 들어가요. 각도 9배. 9배 몇 도 들어가냐면 우측면대에 보시게 되면은 9배 각도가 12도가 들어갑니다. 12도. 그래서 다 하셨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높이는 20mm 정도, 그 다음 9배는 12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하십니다. 난 지금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좀 이따가 저한테 조절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양 기둥 세울 때 여기 혹시 뭐 문제 생기면은요, 여기 이 46mm 요거를 한 50 정도 늘리세요. 혹시 문제 생기면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왜냐면 겹치는 부분이 틈새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측벽에 이 각도가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시고. 자, 다 되셨으면은 이제 수압 들어갈게요. 수압은 먼저 윗면에 스케치 잡아 주셔야겠죠.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하나 그려주셔야 돼. 보조선은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이 수평선은 보조선인데 높이가 들어가야 돼요. 높이는 10mm가 들어가야 되겠죠. 10mm 보조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원호를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원호는 R200짜리 원호, 아랫방향으로 해서 200짜리 원호를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구속을 줍니다. 원호와 보조선은 탄젠트, 그리고 이 원호의 중심점과 원점은 수직,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값은 200. 그 다음에 완전 정리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의 끼럭지 조절해 주셔야겠죠. 조절해 주시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내곡선, 즉 경로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고요. 여기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종료. 그래서 안내곡선 경로를 완성시켜 줬습니다. 다 됐으면은 이제 참조면에 가셔서 참조면에 기준면 가셔가지고 그 플러스 기호 있죠? 플러스 기호에 우측면 플러스 기호 누르신 다음에 우측면 클릭해 주시고, 이 우측면의 끝점은 여기 경로의 끝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면 하나를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 끝났으면은 여기 스케치 잡아 주셔야겠죠? 우측면 스케치.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면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호를 하나 그려주시는데, 여기 주의할 점, 이 우측면에 그리실 때 원호는요, 방향이 우리가 그전에는 방향을 이렇게 윗방향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얘는 방향이 아랫방향이에요. 방향이 이렇게 위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로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구속 들어갑니다. 구속 첫 번째는 원호 클릭, 그 다음에 안내곡선의 끝점 클릭, 그 다음에 일치 첫 번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호의 중심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보면은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도 점이 하나 또 있죠. 이게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점 두 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점은 특징이 색깔이 검은 점이고, 얘는 파란색 점이거든요. 파란색 점이 실제 우리가 작업하는 점입니다. 주위에 이걸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 점과 그 다음에 안내 곡선의 끝점을 찍어서 수평 잡아주시고, 수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값 넣어주십니다. R값은 50 넣어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그럼 다 된 거고요. 얘는
그냥 닫아주세요. 닫아주시고 그냥 커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아주시고 스왑 커팅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아직까지 곡면에 있는 스왑과 피처에 있는 스왑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닫아주시고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이 피처상의 스왑 컷 가셔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뭐 뜨죠? 이렇게 뜨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안 좋은 거고. 잠깐 제가 선택을 잘못했나봐요. 안내 곡선. 이렇게 해서 선택 완료됐습니다. 근데 열기 그룹이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깔끔하게 나와주는 게 좋은데 뭔가 이렇게 중간에 오류가 뜨거나 알람 SG가 뜨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떠야 됩니다. 다 됐으면은 옵션에 가셔가지고 요거 아직까지 옵션 요거 수정 안 하시더라고요. 옵션에 가셔서 경로 따라를 기본값 계속 유지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1차 작업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부분 완성시켜 준 거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이 완성이 되시면은요, 여기 바닥면에다 스케치를 잡고 사각형 2개 그려주시면 돼요. 자, 바닥면 잡기 전에 잠깐 여기 잠깐 주목.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은요, 여기 곡면 오프셋 하셔야 돼요. 곡면 오프셋 가셔가지고 명령어 이 바닥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면을 하나 옵셋 시켜 주셔야 돼요. 면이 몇 mm 띄워야 되냐면 4mm 옵셋 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그 가운데 있는 정사각형은 아니에요. 직사각형 10에 12짜리 직사각형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요 면으로 커팅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곡면 오프셋을 이용한 4mm 띄워 주시고요. 이 상태까지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스케치 들어가셔서 사각형 2개를 그려 주십니다. 하나, 2개 그려 주시고, 뭐 대칭 복사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치수로 기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오른쪽 거는 이렇게 구속 주시면 편하죠. 구속 주고 그 다음에 치수 마무리 지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2개 그렸고요. 아니 대칭 복사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코너에 R 들어가죠. R 총 8개 들어갑니다. 이건 대칭 복사로 하는 게 낫겠네. R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안 그러면은 다 수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총 8개 R이 들어갔고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확인 버튼 눌러주고 스케치 종료하시면 되겠어요. 스케치 종료. 자, 얘는 이제 돌출시키셔야겠죠. 돌출 높이를 윗방향으로 해서 최대한 높게 한 30mm 정도 띄울게요. 30mm에서 확인 눌러주시고, 이렇게 돌출 되겠죠. 이 상태에서 곡면 자르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곡면 자르기. 잘라진 면이 윗방향이죠. 윗방향으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커팅 끝. 그래서 요거 숨겨주시고 그 정면도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도면과 똑같이 형상이 나옵니다. 라운드 이렇게 해서 이제 1차적으로 가운데 거 완료를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좀 화면 정리 좀 할게요. 화면 정리는 이런 작업면 같은 거 있죠. 이런 작업면 같은 거 숨겨주셔야 돼요. 작업면 숨기기. 이렇게 화면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양쪽 기둥 들어갈게요. 이제 양쪽 기둥은 마찬가지 바닥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바닥면 컨트롤 8번. 얘는 대칭 복사로 하겠습니다. 대칭 복사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운데 중심선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사각형.
마찬가지로 치수 기입하시는데 높이는 60mm가 되겠고 센터니까 30mm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폭은 42mm 그 다음 떨어진 거리는 18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18만 떨어진 거죠. 이렇게 18만큼. 요거 잘 보세요. 겹치는 부분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되어 있으면은 약간 길이를 늘려주시라고 했죠.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42 안에 R45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5를 이용하셔가지고 여기 R값 넣어주시면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 선과 얘는 탄젠트 그 다음 이건 보조선 이렇게 해서 원호가 하나 들어가주시면 되겠죠.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 원호의 양쪽 끝점을 잡아서 수직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R값 넣어주시고 R값은 45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원점이 같은 수평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일치가 안 되시는 분들은 구속 주시고요. 저처럼 그리실 때 일치시킨 상태로 그리셨으면 전 문제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반대쪽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자르기 들어갑니다. 자르기 여기 잘라주셔야겠죠. 자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됐다는 거는 뭐가 이제 구속이 하나 풀렸다는 거예요. 구속 풀린 거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치수가 하나 빠졌나 보네. 여기 아닌가?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구속이 뭐가 빠졌는지.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측벽을 보시게 되면은 각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우측면도랑 정면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15도가 들어가네요. 원호 부분은 15도가 들어가고 이 부분 15도. 그 다음에 우측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요 양쪽 수평 라인은 10도가 들어가네. 10도.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돌출을 전체적으로 10도로 주시고 이 면만 따로 15도 주시면 되겠어요.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대칭 복사할까요? 대칭 복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대칭 복사는 이거 다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칭 기준 가운데 수직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방향 위로 그 다음 높이는 30mm 한 35mm 정도 주시면 될 것 같고 35mm 그 다음에 9배는 10도 주시라고 해서 10도를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10도 다 맞춰주시고 여기도 10도네. 안쪽도 보니까 안쪽도 10도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거 수정 안 하신 분들은 여기 되게 아슬아슬할 것 같은데 지금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잘 확인하시고 혹시 여기가 벌어져 있으면은 볼스 도출에 스케치 가셔서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이 기럭지를 좀 늘려주세요. 50에 25로 요거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벌어지신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다 됐으면은 이제 10도씩으로 해서 다 굽해줬고요. 그 다음에 따로 이제 굽해 명령어 들어가셔가지고 바닥면 기준으로 해서 요 이 옆면을 15도씩 따로 더 주시면 돼요. 이쪽도 15도. 두 개면 자꾸 15도 한 다음에 저기부터 눌러주면 각도가 더 꺾입니다. 그래서 우측면도 봤을 때 우측면도랑 정면도 봤을 때 양쪽은 10도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라인만 15도로 좀 꺾이는 거죠. 각도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됐고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요 튀어나온 부분 또 수ẹp 작업 들어가야 돼. 한 번 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윗면에 가셔서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셔야겠죠. 윗면 스케치 컨트롤 8번 윗면에 스케치 잡아주시고요. 얘는 튀어나온 원호죠. 튀어나온 원호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립니다. 여기 튀어나온 원호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이가 나와 있죠.
높이가 안 나와 있나요? 잠깐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홀을 잘못 그렸어요. 지금 제가 원래 홀을 끝점을 여기 일치시켜서 그리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아주 안 된 상태라서 그냥 구속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호의 끝점과 여기 라인 모서리를 잡으신 다음에 일치, 반대쪽 똑같이 끝점 잡고 여기 모서리 대각선 모서리 찍어주신 다음에 일치, 여기 구속을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양쪽 치수가 27mm로 동일하게 적용되시면 되겠습니다. 27mm 27mm. 그 다음 알값은 400.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이 하나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얘 우리 그 전에 여기 선 늘렸잖아요. 이렇게 선 늘리게 했는데 선 늘리는 건 안 할 거예요. 이건 안 하고 다른 기능을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썼던 곡면 늘리기 기능, 그런 기능을 쓸게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이제 또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가지고 똑같이 플러스 기호 누르신 다음에 우측면,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끝점 찍어가지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안내 곡선의 끝점에 작업면을 하나 만들어 준 거죠.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케치장에 들어가 주시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튀어나온 원호지. 얘도 마찬가지로 3.5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온 거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원호와 안내 곡선의 끝점은 일치다. 일치됐고, 그 다음에 안내 곡선의 끝점과 이 원호의 중심점은 수평이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R값은 70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다 된 거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는 이제 수압 곡면을 작업 들어가서, 수압 곡면은 이제 피처가 아니고 곡면에 있는 수압 가셔야 돼요. 곡면에 수압 가셔가지고 원호 클릭, 그러니까 프로파일이죠. 그 다음에 경로 클릭, 그 다음에 옵션에 가셔서 기본값 경로 따라를 기본값 계속 유지를 바꿔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주셔야지만 나중에 수정 작업할 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또 작업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 시간에 이제 했던 건데, 이 곡면을 늘릴 수가 있다고 했죠? 곡면 늘리기. 그래서 곡면 늘리기 기능은 요거 오른쪽 곡면 툴바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서 곡면 늘리기 기능이 있어요. 요 버튼에 해당되는데, 얘를 이제 눌러주시면 이 모서리를 선택할 때마다 곡면이 늘어나. 이렇게 대략 10mm 정도만 늘려주시면 돼. 10mm. 그래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당초 다 늘어나고요. 아니면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늘리셔가지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곡면이 늘어납니다. 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안전적으로, 발음이 좀 새는데, 안전적으로 모델링 작업이 된다. 다 됐으면은 곡면 자르기. 어차피 곡면 선택해 주시고 방향 위로 커팅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타원 있죠. 타원을 그려가지고 회전 커팅 해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작업 평면을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얘도 숨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그 다음에 다시 참조 영상의 기준면 가셔서 우측면, 자 정면 섹션 A-A를 보시게 되면 정면도에 타원의 기준이 되는 위치값이 있어요. 37mm라고 37mm 넣어주시면 되겠고, 확인. 37mm만큼 작업 평면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스케치를 들어가는 거, 스케치죠. 그 다음에 우측면들을 보세요. 우측면들을 보시게 되면은 타원을 하나 그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타원 하나 그려주시고, 자, 치수를 보니까 지금 제일 긴 치수가 얼마냐면 40mm.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높이, 그러니까 가로치수가 현재 얼마냐면 16mm. 그 다음에 바닥에서 여기 요 끝점에서부터 바닥 끝점 거리가 얼마냐면 22mm.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은 수직으로 잡아주시면은 완전 정의가 되는데 안 먹네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또 수평 잡을게요. 그래서 현재 요 점과 가운데 중심점과 요 원점을 수평 잡았고, 그 다음에 4분점에 있는 12시 방향에 있는 4분점과 그 타원의 중심점을 찍어 수직 잡았어요. 수직. 그래서 완전 정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다 됐으면은 얘를 반띵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쪽을 잘라 주셔야겠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타원을 그리신 다음에 반쪽만 남겨놓고 자르게 하시면 돼요. 그럼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하시고 얘를 회전 커팅, 회전 컷 기능 이용하셔가지고 중심축만 잘 잡아주시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죠. 이렇게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커팅이 된 거죠. 요게 이제 그 오른쪽 타원 형상 만들어진 거고요. 자, 이 반대쪽은요. 반대쪽은 우리 어제 배웠던 대칭 복사 기능을 이용하시면 돼요. 대칭 복사. 그래서 이 반대쪽에 타원을 깎고 내시려면 그 명령어 대칭 복사 가셔가지고, 중요한 거는 대칭 기준면인데, 기준면은 여기 플러스 키 누르셔가지고 우측면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우측면. 그러면 대칭 복사가 될 기준면은 우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피처는 요거 컷 회전만 딱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깎여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칭 복사까지 마무리 하셨으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바닥에 이제 받침대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사각형 하나 그려 주시고요. 사각형은 옵션을 이용해서 중심 사각형 이용하시면 편하겠죠. 가로가 140, 그 다음에 세로가 80.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그려주시고 스케치 종료. 그 다음에 돌출합니다. 돌출 높이는 10mm.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 됐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필렛이에요. 필렛만 잘 주시면 돼요. 그 도면을 보시게 되면 필렛이 다 R5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R5가 8개까지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숨기겠어요. 작업평면 숨겨주시고, 자, 먼저 솔리드 필렛 가셔가지고 R5 먼저 수직 라인서부터 하나씩 찍어주시면 돼요. 클릭. 응? 가운데 측벽에 왜 12도짜리 12도? 주변에 보시면 가운데 여기? 요거? 잠깐, 나 이거 12도로 안 했나? 10도로 했나 아까? 잠깐만, 나 12도로 했어. 이거 도출할 때 이걸 도출할 때 12도 줬어요 지금 처음에 할 때. 그래서 문제는 없어요. 저는 문제는 없어요. 혹시 안 하셨으면 그거 수정하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솔리드 필렛 총 8개의 모서리 있죠? 8개의 모서리 필렛 주시고, 이렇게 해서 8개의 모서리 필렛 줬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필렛이 들어가는 부분 있나 또 체크하셔야 돼요. 뭐 다른 특별히 들어가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없으면은요, 모든 필렛은 다 R1로 주시면 됩니다. R1. 여기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모든 필렛은 R2로 하라네. R2. 그럼 바닥면만 R1이고요. 나머지 다 R2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필렛 가셔가지고 2mm로 수정하신 다음에 보이는 모든 면을 다 R2로 주시면 돼요. 여기도 R2가 들어가야겠네요. R2. 그리고 이쪽도 R2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R1이에요. R1 보니까 또 표기되어 있네. R1이 입체 도상에서 보니까 R1로 기입하라고 또 써있네요. 나머지는 R1로 마무리 작업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R1, 그 다음 바닥면, 그 다음 여기도 R1.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작업됩니다. 여기까지 다 된 거예요. 색깔 입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저장해 주시고, 61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집니다.